선생님, 저 단백질도 챙겨 먹고 영양제도 먹는데 왜 자꾸 힘이 없어질까요? 이런 질문을 20년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건강식도 챙기고 비싼 영양제도 사서 드시고 운동도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기력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단백질을 먹긴 먹는데 그 단백질이 우리 근육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좋은 연료를 넣었는데 엔진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새어나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젊을 때는 무엇을 먹든 대충 먹어도 몸이 알아서 처리했잖아요.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위산도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부족해지고 흡수 능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에 도달하는 양은 절반도 안 될 수 있어요.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치료법보다도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먹어온 특정 식품, 세 가지를 제대로 조합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72세 김할머니께서는 이 방법으로 2개월 만에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셨고 78세 박 할아버지께서는 3개월 후 혈중 근육 지표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특별한 약물이나 비싼 치료 없이 단순히 밥상 위의 변화만으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비밀스러운 3가지 식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방송 TV 시건방 TV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챙겨가세요. 먼저 왜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근육이 되지 못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를 보기 어렵거든요. 60대 이후에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위산과 소화효소의 양입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충분해서 단백질을 잘게 분해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30에서 50%까지 줄어들어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단단한 고기를 잘게 썰어야 하는데 젊을 때는 날카로운 칼이 있었다면 지금은 무뎌진 칼로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제대로 잘리지 않겠죠. 2번째 문제는 우리의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밥, 국, 김치 위주의 탄수화물 식단에 의존하게 되죠. 고기나 생선은 소화가 안 된다며 피하게 되고 결국 단백질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3번째입니다. 단백질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근육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려면 칼슘,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은 보조 영양소들이 함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벽돌만 있으면 될까요? 시멘트도 있어야 하고 철근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재료가 조화롭게 있어야 튼튼한 집이 만들어지잖아요.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은 벽돌이고 칼슘은 시멘트고 아연은 철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단백질 파우더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힘이 없냐고 하시는데 검사해보면 단백질은 충분한데 보조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흡수해도 그것이 근육세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소용없거든요. 마치 좋은 택배가 왔는데 집까지 오는 길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식품 조합입니다. 근감소증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먼저 의학적 사실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육은 30세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해요. 1%면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누적되면 무서운 결과를 낳아요. 60세가 되면 30세 때의 70% 정도 근육만 남게 되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근육이 단순히 힘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 혈당 조절, 신진대사, 상처 회복 등 모든 것의 핵심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이 모든 기능이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근육량이 부족하다는 신호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보행 속도가 느려졌나요?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확실히 줄었다면 근감소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상처가 늦게 났나요? 근육이 면역 기능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서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져요. 셋째,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나요? 특히 2, 3층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근육량 감소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넷째, 만성 피로를 느끼시나요?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하다면 근육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째, 혈당 조절이 어려워졌나요?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주요 장소인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이런 증상들 중 3개 이상 해당한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근감소증은 충분히 개선 가능한 상태예요. 적절한 영양 공급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7, 80% 이상 회복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 80세에도 50대 못지않은 근육량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비밀이 바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에 있었어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성인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1g 정도라고 하죠. 60kg이면 하루에 60g 정도 먹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 기준이에요. 50대 이후 특히 근감소증 예방을 목표로 한다면 체중 1kg당 1.5g 이상을 섭취해야 해요. 60kg 기준으로 하루에 9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달걀 하나에 단백질이 약 7, 8g 들어있으니까 90g을 채우려면 달걀을 12개 정도 먹어야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닭가슴살로 계산해봐도 마찬가지예요. 100g의 단백질이 23g 정도 들어있으니까 하루에 400g 가까이 먹어야 해요. 이것도 현실적이지 않고요. 더 큰 문제는 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서 활용되는 양은 젊을 때의 50-60% 수준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단백질 90g을 먹었는데 실제로는 50g 정도만 흡수되고 그 중에서 근육 합성에 사용되는 건 30g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아무리 먹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먹기보다는 잘 선택하고 잘 흡수되게 하기가 훨씬 중요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단백질의 양보다 질과 흡수율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 50g이 흡수율이 낮은 단백질 100g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 끼에 30g 정도씩 3번 나누어 먹는 것이 90g을 한 번에 먹는 것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그럼 어떤 단백질이 흡수가 잘 될까요? 60세 이후에 적합한 단백질이 갖춰야 할 3가지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워야 해요. 나이가 들면 씹는 힘도 약해지고 위산도 부족해지니까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아무리 단백질이 많아도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요. 특히 덜 익힌 고기나 질긴 부위는 오히려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대신 부드러운 형태로 조리된 것이나 자연적으로 연한 식품을 선택해야 해요. 예를 들어 생선은 고기보다 부드럽고 그 중에서도 흰살 생선이 더 소화하기 쉽죠. 두 번째 조건, 보조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칼슘,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들이 함께 있어야 단백질 합성 효율이 높아져요. 아연은 특히 중요해요.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효소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칼슘도 마찬가지예요. 근육 수축과 이완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 자체가 떨어져요. 세 번째 조건, 지속 가능한 가격이어야 해요. 근육량을 늘리는 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섭취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너무 비싸면 계속 먹을 수 없어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죠. 그래서 영양가는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인 식품을 찾아야 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식품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바로 건새우, 황태포, 검은콩이에요.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완벽한 조합이에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건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새우를 단순히 다시마와 함께 육수 내는 용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건새우는 완벽한 단백질 보충 식품이에요. 건새우의 놀라운 점을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건새우 한 줌 대략 20g 정도의 단백질이 15g 들어있어요. 이는 달걀 2개 분량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작은 한 줌으로 이 정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건새우에 들어있는 보조 영양소들입니다. 특히 칼슘과 아연이 굉장히 풍부해요. 칼슘은 우유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고 아연은 굴 다음으로 많은 함량을 자랑해요. 왜 건새우가 이렇게 영양이 농축되어 있을까요? 바로 건조 과정 때문이에요. 생새우를 말리면서 수분은 빠지고 영양소만 농축되는 거죠. 마치 포도를 건포도로 만들면 당분이 농축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아연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연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효소들을 활성화시켜요. 쉽게 말해서 아연이 있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변환되는 거예요.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또한 아연은 면역 기능에도 필수적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 기능도 함께 개선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9세 이 할머니께서 무릎이 아파서 거의 집에만 계시고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였어요. 근력도 많이 떨어져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요. 매일 아침 건새우를 우린 국물에 죽을 끓여 드시게 했더니 2개월 만에 근육량이 15% 증가했어요. 보행 속도도 눈에 띄게 개선되어서 마트까지 혼자 다니실 수 있게 되셨어요. 건새우의 또 다른 장점은 조리가 간편하다는 점이에요. 그냥 물에 우려서 국물을 내거나 볶아서 반찬으로 먹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밥에 뿌려 먹어도 되거든요.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조리법이 필요 없어요.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시장에서 건새우 한 봉지를 사면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비싼 단백질 보충제 한 통 가격으로 몇 개월은 드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보물은 황태포입니다. 황태포는 명태를 겨울 추위에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자연 건조시킨 식품이에요. 황태포가 왜 특별한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선 단백질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분해돼요. 마치 미리 소화시켜 놓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부족한 어르신들도 쉽게 소화할 수 있어요. 황태포의 단백질 함량은 정말 놀라워요. 100g당 단백질이 79에서 85g 들어있어요. 이는 거의 순수 단백질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지방은 거의 없고 탄수화물도 적어서 섭취한 단백질이 바로 근육 합성에 사용될 수 있어요. 또한 황태포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류신은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아미노산이에요. 근육 만들기에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황태포의 가장 큰 장점은 소화가 편하다는 점이에요. 일반 생선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피하시는 분들도 황태포는 편안하게 드실 수 있어요. 아침에 드셔도 속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위를 편안하게 해줘요. 황태국이나 황태죽으로 드시면 더욱 좋아요. 국물 형태로 섭취하면 흡수가 더 빨라지거든요. 특히 아침 공복에 황태국을 드시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황태국을 드시기 시작한 후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오전에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세요. 75세 박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심한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면서 식욕도 없어서 체중이 계속 줄어들고 계셨어요.
단백질 보충제도 먹어봤지만 속만 더부룩해서 중단하셨고요. 매일 아침 황태국을 끓여 드시게 했더니 일주일 만에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체중도 늘고 기력도 많이 회복되셨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는 혈중 단백질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황태포는 보관도 쉬워요. 건조식품이라 상온에서 보관해도 오래 두고 드실 수 있거든요. 냉장고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서 조리할 수 있어요. 조리법도 다양해요. 국을 끓여도 되고 무침으로 해서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죽을 끓여도 되고요. 입맛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세 번째 보물은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을 스마트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단백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근육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리한 식품이거든요. 검은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약 36g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더 중요한 건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완전 단백질에 가장 가까운 아미노산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검은콩의 진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안토시아닌과 각종 항산화 성분들이에요. 이 성분들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다른 식품에서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세포까지 잘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건새우와 황태포가 좋은 건축 자재라면 검은콩은 그 자재를 공사 현장까지 운반해주는 트럭 같은 역할을 해요. 아무리 좋은 자재가 있어도 공사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해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데 안토시아닌이 이런 혈관 노화를 늦춰주는 거죠. 또한 검은콩에는 비타민 E와 셀레늄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이런 성분들이 근육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서 근육이 손상되는 걸 막아줘요. 실제로 검은콩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단백질 흡수 효과뿐만 아니라 혈압 개선, 피로 회복, 시야 개선 같은 부가적인 효과도 많이 경험하세요. 68세 최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발끝이 자주 저리고 차가우셨어요. 근육량도 많이 줄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셨고요. 검은 콩밥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쯤 되니까 먼저 발끝 저림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에도 영양분이 잘 공급되기 시작한 거죠. 6개월 후에는 당뇨 수치도 개선되고 근력도 많이 회복되셨어요. 검은 콩은 조리법도 다양해요. 밥에 섞어서 드셔도 되고 삶아서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검은 콩 두유를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소화가 약한 분들은 충분히 불린 후 푹 삶아서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없어요. 이제 이 3가지 식품을 어떻게 조합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궁합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건새우와 시금치는 환상의 조합이에요. 시금치의 비타민C가 건새우의 칼슘 흡수를 3배 이상 높여줘요. 건새우 시금치국이나 건새우 시금치 볶음으로 드시면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황태와 무도 최고의 궁합이에요. 무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황태의 단백질 분해를 도와줘서 흡수율을 높여줘요. 황태무국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완벽한 조합이었던 거죠. 검은 콩과 들기름도 훌륭한 조합이에요.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과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혈관 건강 개선 효과가 배가 돼요. 검은 콩밥을 드실 때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 흡수도 더 잘 돼요. 피해야 할 나쁜 궁합도 있어요. 두부와 시금치는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시금치의 수산과 두부의 칼슘이 결합해서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어 버려요. 그래서 두부 시금치국은 영양학적으로는 좋지 않은 조합이에요. 콩을 짜게 졸인 반찬도 피하세요. 나트륨이 과다하면 칼슘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검은 콩의 좋은 효과를 상쇄시키는 거죠.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식후 즉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에요. 커피의 카페인이 단백질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식사 후 최소 30분은 지나서 커피를 드시는 게 좋아요. 또한 이 3가지 식품을 한 번에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끼에 하나씩 하루 3끼에 나누어서 드시는 게 흡수율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주짜리 근육 회복 플랜을 만들어 드렸는데 1주차는 적응과 기초 다지기 단계예요. 아침 식사는 황태국을 무와 대파를 넣고 끓여서 드세요. 황태는 미리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한 다음 사용하시고 무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서 단백질 흡수를 도와줘요. 국물까지 다 드시는 게 중요해요. 점심 식사는 검은 콩밥을 해서 드세요. 백미와 검은 콩을 7대3 비율로 섞어서 지으면 돼요. 처음에는 이 비율로 시작해서 적응되면 검은 콩 비율을 늘려가세요. 검은 콩이 너무 딱딱하다 싶으면 미리 하룻밤 불려두세요. 저녁 식사는 건새우를 이용한 반찬 하나를 추가하세요. 건새우 볶음이나 건새우 무침 같은 간단한 반찬이면 충분해요. 건새우는 미리 물에 살짝 불려서 염분을 빼고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1주차의 목표는 소화에 적응하고 단백질 섭취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적응해 가세요. 특히 소화 상태를 잘 관찰하세요. 복부 팽만이나 소화불량이 생기면 양을 줄이거나 더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1주차 목표는 소화 가벼움과 식후 피로 감소예요. 대부분 3-4일 정도 지나면 소화가 편해지고 식후에 졸리던 증상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는 혈당이 안정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예요. 2주차에는 단백질 합성을 가속화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아침 식사에 황태죽이나 황태미역국으로 농도를 높여보세요. 황태의 양을 늘리고 국물을 더 진하게 우려내서 단백질 농도를 높이는 거예요. 미역의 미네랄이 단백질 흡수를 더욱 도와줄 거예요. 점심 식사는 검은 콩두유를 만들어 드시거나 검은 콩밥의 비율을 5대5로 늘려보세요. 검은 콩이 늘어난 만큼 항산화 효과와 혈액순환 개선 효과도 더 커질 거예요. 저녁 식사엔 건새우전이나 건새우 볶음으로 건새우 섭취량을 늘리세요. 조리할 때 들기름을 소량 사용하면 오메가3 효과까지 더할 수 있어요. 간식 삶은 달걀 1개나 그릭 요거트 소량을 추가해 보세요. 단,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식후 30분 이후에 드세요. 2주차부터는 몸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근육에 탄력이 생기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 3끼를 모두 이렇게 드시기 어렵다면 최소한 아침과 저녁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언제쯤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일반적인 타임라인을 알려드릴게요. 5일째 가장 먼저 소화가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식후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개선되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조금씩 수월해질 거예요. 10일째 보행할 때 다리에 탄력이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덜 차고 다리 힘이 생기는 걸 체감하실 거예요. 평소보다 활동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돼요. 14일째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요즘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다만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어요. 기존에 근육량이 많이 줄어 있었던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던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또한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2주 안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는 거예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좋은 식품을 먹어도 잘못된 습관 때문에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하는 실수들을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실수. 식사 직후 커피나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 커피의 탄닌과 카페인이 단백질과 철분,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식사 후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후에 커피를 마시세요. 두 번째 실수.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기.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으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져요.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누어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실수. 과도한 나트륨 섭취. 짜게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건새우나 황태를 조리할 때도 짜지 않게 간을 맞추세요. 네 번째 실수. 가공식품과 함께 먹기.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의 첨가물들이 좋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가능한 한자연 그대로의 식품과 함께 드세요. 5번째 실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기.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하루에 물 6에서 8잔 정도는 마시세요. 모든 분에게 좋은 방법이지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섭취량을 정하세요. 신부전이나 부종이 있으신 분들. 염분 조절이 중요하니까 건새우나 황태를 조리할 때 염분을 최소화하세요. 단백질 제한 처방을 받으신 분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이 제한되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소화기 질환이나 담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 지방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이니까 들기름 사용량을 줄이거나 의사와 상의하세요. 여러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 혈압약, 당뇨약, 혈액 희석제 등을 복용 중이시면 식단 변화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담당 의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건새우, 황태포, 검은콩. 이 3가지 식품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먹어온 전통식품들이에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른 궁합과 타이밍으로 섭취하면 어떤 보충제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는 거예요. 3가지를 모두 매일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중 하나라도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2주면 체감할 수 있고 3개월이면 지표와 보행 능력의 변화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요. 6개월이면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한 끼의 변화가 10년 전 근력을 되돌리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법을 찾기 전에 먼저 밥상부터 바꿔보세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건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어요. 건강한 근육과 활기찬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건새우, 황태포, 검은콩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근육으로 힘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